안녕하세요. 자동차 연구원 카멘 김성우. 카피용 안진영. 카토로 지승자입니다. 카카카. 카피용 카멘 카토로. 야 아우디냐? 꽉 들었는데. 친구 3명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타이어 아니면은 서스펜션. 카토로 이 친구도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카카카 이 친구들 3명이 모인 이유가 뭐냐? 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자동차 펑크 이야기. 자동차 펑크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타이어 빵꾸 소리. 빵꾸는 빵꾸 하고 있어. 살아온 게 빵꾸에서 10년이 넘었어. 빵꾸 하지 마. 그래도 영상에 나가면 펑크라고 해야지. 펑크. 그거는 참 밤새 얘기해도 이게 다 모자랄 텐데. 그렇지. 밤새 이야기도 우리가 끝이 없지. 펑크 소리 종류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까? 거기 한 5가지 정도 있지? 첫 번째로 스템 패치가 있고, 스템 패치는 뭐냐면 우리 버섯 모양으로 생긴 패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패치, 요런 판을 가지고 붙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일명 지렁이라고 부르지. 지렁이. 왜 이름이 지렁인지 모르겠네. 지렁이처럼 생겼잖아. 내가 낚시를 해봤어. 베스 낚시를. 맞아. 야 잡혀. 진짜 잡혀. 진짜로? 진짜 잡혀. 정말이야? 이렇게 움직임은 없는데 진짜 잡힌다니까? 이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 다음이 뭐냐면 열펑크. 열빵꾸라고 들어봤나? 불빵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불빵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어 리페어 키트. 실란트 액체를 넣는 펑크 소리가 있지. 요 근래 우리나라 차도 많이 넣어서 나오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템포러리 타이어를 끼워서 주더니 5가지 펑크 소리 방법이 있는데, 타이어 제조회사에서는 타이어 펑크 시에는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어. 야, 그거는 좀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 뭐 타이어 펑크라 쓰면 다 수리하라고? 손님들한테 혼나. 그럼 손님한테 싸게 맞아. 뺨 맞아. 그렇지, 귓방망이 맞은 소리지. 편집자님 여기 얼굴에다가 짝짝짝 넣어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소비자가 타이어 공기압 없이 타이어를 끌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는지를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안전상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안전이 제일이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 또 하나가 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승용차 타이어들은 한 바퀴만 굴러도 펑크 소리를 위해서 타이어 공기를 주입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위험하지. 뭐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안전상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안전 때문인지 타이어를 한 개가 더 팔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솔직히. 먹고 알 먹고. 그렇지. 꿀먹고 알먹고. 그럼 타이어를 교환하라고 권장하는데 또 다른 뭐 권장 수리 방법은 없나? 무조건 타이어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템 패치라 그래서 요 패치 방법을 가장 권장을 해. 타이어 이 면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방법이고. 스템 패치가 처음에 말했던 버섯이잖아. 그렇지, 버섯 패치지. 두 번째가 패치 타입. 요렇게 패치 타입을 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얘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써야지. 우리나라 정비 역사가 한 개 남은 건데. 우리 선배님들 이걸 다 먹고 사셨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그 팩트를 주고 싶어, 시청자분들께. 50% 이상이 남았을 때는 스템 패치 또는 패치를 권장을 하고, 그 미만일 때는 떼우시라는 거지. 아마 경험들 많이 했을 거야. 펑크 난 데를 또 새. 하얗게 되면서. 나 그거 봤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 대부분 다시 또 때우지. 그렇게 떼우면 안 되고, 그 경우에는 스템 패치를 다시 떼어줘야 돼.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타이어 안으로 수분이 침투를 해. 타이어 안쪽에 2장의 보통 스틸벨트가 들어가. 끈끈이 성분이 없으니까 수분이 침투를 하면 그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을 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펑크를 떼울 때는 스템 패치를 사용하시라고 말은 했지만 떼우면 안 돼. 그냥 교환하셔야 돼. 내 안전을 위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하지 마세요. 강요는 할 수는 없거든. 나 또한 지금 내 차 지금 뒷바퀴에도 이게 박혀있다고. 앞바퀴는 이게 박혀있고. 근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안전을 좀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스템 패치 아니면 그냥 패치 종류로 펑크 수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스템 패치 사용할 때와 일반 패치를 사용할 때 구멍의 직경이 틀려. 일반 패치를 사용할 때 구멍이 작을 경우, 하지만 스템 패치는 기본 3mm, 6mm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멍이 커졌을 때만 사용한다는 거지.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도 또 달라진다는 거네. 그렇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렁이를 넣기 위해서는 뭘 하지? 확장을 하지. 근데 패치 수리를 하면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패치 수리가 더 안전하다는 거야. 스틸벨트가 항상 안 주거든. 스텝 패치나 아니면 일반 패치 같은 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많이 걸리지. 중요한 건 또 금액.
일반 펑크 수리가 10,000원이라면 얘네들은 뭐 4배에서 그렇지 4배 5배도 나오고 4배, 5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연두해야 되고. 그렇지 4배 5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어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휠 밸런스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실 가치는 난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뭐 작업 공정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그럼 불빵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불빵꾸? 사실은 내가 이걸 자료를 모으면서 자료가 너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 괜히 이상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불빵꾸는 안 하는 걸로. 저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그래도 좀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빵꾸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타이어 리페어 키트. 리페어 키트 혹시 타이어 수리하면서 빼봤어? 냄새 맡아봤어? 나는 그 뭉쳐있는 거는 봤어. 수분하고 만나면 그게 100% 뭉치거든. 그러면 밸런스 양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게 내가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옆에 가기도 싫더라고. 냄새 왜 맡냐? 냄새. 아니 타이어를 빼면 냄새가 나 그냥 어떻게 맡을 수밖에 없어. 내 작업자분들이 참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걸 다 닦아내셔야 되는 거야 물로 펑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도 심지어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 리페어 키트는 단점이 있어. 펑크가 너무 크면 수리가 불가능해. 액체가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리페어 키트가 구멍이랑 구멍을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버려. 그렇지. 그게 팩트지. 이 액체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TPMS가 망가져버려. 정비소가 멀지 않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긴급출동으로 실어서 가셔라.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거래처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힘든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거래처 전화 받을 시간에 내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난 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맨날 밥도 안 사주면서. 요즘에는 휠이 너무 커. 20인치, 21인치 빼기가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뭐 수입차들만 그랬었는데 요즘은 국산차들도 림이 너무 커져. 경차들도 기본 15인치로 들어가니까. 그래. 근데 그게 솔직히 멋있긴 해. 육안으로 할 때는 멋있어. 그렇지. 간지난다고 하는데 멋있긴 한데 네. 분명 그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 부산 차량들이 요즘 가는 추세가 뭐냐면 평평비가 낮아. 사이드월에 프로테이지가 낮은 시대지가 많이 들어가. 어떤 분들은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롤링이 없어지지. 타이어 사이드월 구심 운동이 없어지니까 과연 그것 때문에 했을까라는 전 의구심이 생겼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안전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보도로 타이어 파스 사건을 좀 조사를 했거든. 90% 이상이 낙하물을 밟아서 타이어가 파스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 림이 커졌다는 얘기는 타이어가 파스났을 때 차 주저앉는 양이 적겠지. 그러면 조종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림을 키우는 거야 자꾸. 안전성 때문에. 자동차에서 타이어든 뭐든 다 만들어진 거 보면은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대부분 안전 쪽에 좀 포커스가 더 맞춰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스 사고만큼 위험한 사고가 없었거든. 나만 다친 게 아니라 뒤따라온 사람, 그 뒤에 따라온 사람. 생각에도 끔찍해. 나 옛날에 타이어 잘 신경 안 썼는데 네가 하도 타이어 해가지고 타이어에 노이로 잡을 것 같아. 걸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안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주행 중 타이어가 파스났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으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방향을 잡으시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급브레이크 밟으시면 안 됩니다.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정말 황당해 난 펑크들이 너무 많아.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사례를 얘기해보자. 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성분들 구두 굽이 있지. 구두 굽이 박혀가지고 차가 따가닥 소리 나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구두 굽이 돌면서 딱딱딱 치면 들어온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 신기해. 난 이쑤시개를 봤어. 사이드월에 이쪽 부위가 약하거든. 나도 이쑤시개가 부러질 줄 알았더니 박혀버리더라고. 그럼 우리나라 이쑤시개 정말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그냥 흔하게 일상으로 볼 수 있는 유리 조각 박힌 그런 거밖에 없어. 돌멩이에도 펑크를 하잖아. 그렇지. 돌멩이 박히는 경우 있어. 뾰족한 잡석에. 딴석기가 박히더라고. 그리고 난 저것도 봤어. 스패너가 박혀있는 거. 나도 그거 봤어. 그 스패너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타이어 펑크에 대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있지. 다 펑크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일반 오프샵에서는 웬만하면 다 펑크 수리를 해버리잖아. 근데 분명히 타이어 제조 회사에서도 어느 위치까지는 펑크 수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펑크 수리를 아까도 말했었지만 우선으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 저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야. 이 사이드월은 펑크 수리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얇고 스틸 벨트가 없어서 폴리에스테르 벨트가 딱 2장을 지나가. 풀케플라이라고 해. 타이어가 회전하면 구심 운동을 많이 하잖아. 지렁이가 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바람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쉽지. 그건 떼우기 힘들어 솔직히. 그지. 떼우면 또 새. 그럼 바로 바로 새. 빠지더라고. 그리고 떼우고 나서 나가서 타이어 터지면 손님한테 멱살 잡히기 딱 좋은 케이스지. 멱살 잡히면 다행이야. 사고라도 생기면. 그럼 큰일 나. 매장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이 펑크가 좀 어렵다고 한 얘기가 그거거든. 펑크 수리 한번 잘못해주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는 가운데 요만큼 정도까지만 수리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만큼까지. 트레이드 면에서.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게 아니고 위험한 거라는 표현이 맞겠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타이어 회사에서 말해주는 거거든.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펑크를 떼우는 거는 안 돼. 패치 수리는 이쪽 사이드 쪽은 전혀 될 수가 없어. 이 부분에 하면 불심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구시 운동이 되는 부분 자체는 어떤 거든지 펑크 수리를 한다는 게 그렇지. 너무 큰 위험이야. 숄더 끝단 부위에 보면 여기 혹시 스틸벨트 보여? 보이지? 여기서부터 1cm 안쪽까지는 펑크 수리를 하면 안 돼. 10mm 내로는. 수리를 했을 경우 이 철심이 타이어와 분리가 되면 세퍼레이션 현상을 내. 세퍼레이션이 뭐냐면 고무와 스틸벨트가 분리되는 현상이야. 그러면 타이어 구조가 망가져. 트레이드가 시작되는 이 끝단에서 이 안쪽으로 10mm까지는 펑크 수리를 되도록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사가 내 엄지손가락만에 박혔는데도 떼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종종. 이건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렁이를 2-3개씩 넣어갖고 막 떼우고 막 그랬었어. 스틸벨트가 이미 다 끊어졌기 때문에 타이어 내부 조직이 다 망가졌어. 그 타이어 제조사에서 정한 건 맥시멈 6mm까지밖에 안 돼. 대형 화물차들은 더 커도 수리하는 키트가 나오지만 소형차용은 6mm가 최대 맥시멈이더라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에 다니다 보면 튜브용 패치로 펑크 수리하는 걸 봤어. 많지. 튜브레스 타이어를.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렇지, 모르고 그렇지. 하시는 거야, 모르고. 모르고 하신 거지. 뭐 일부러 그러신 게 절대 아니라 그렇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야. 펑크 수리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 들여온 지는 몇 년 되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스탬 패치도 있지만 요게 지금 우리가 승용차에 사용하고 있는 튜브레스 전용 패치야. 근데 전용 패치에도 보면은 섬유 조직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타이어에 가깝게 만들어줄 만해. 그렇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어 펑크 난 정도에 따라서 달리 쓰거든. 요 제품을 한번 더 봐봐. 얘도 없어. 순전히 고무네. 이런 패치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고객님 차 트렁크를 열었을 때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 근데 스페어 타이어 중에서 대부분 10대 중에서 7대에서 6대 이상은 펑크 수리가 다 되어 있는 타이어야. 지렁이가 그대로 딱 박혀있고 바람만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보통 펑크 수리하고 이거 뭐 임시로 쓰는 거니까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대개 보시면 그걸 또 쓰시더라고. 맞아. 상당히 위험해. 심지어 스페어 타이어 열면 그 안에 물 있는 차도 있어. 침투된 것들 많지. 그렇지. 그런 틈을 타고 물이 침투해서 스틸벨트가 부식을 일으키면 그건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폭탄이네. 스페어 타이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관리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거든. 주기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자동차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지금 거는 있는지 모르겠어. 예전 거를 보면 위치 교환 방법이 있어. 스페어 타이어까지 같이 하라고. 총 5개가 움직여줘야 되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펑크 수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펑크 수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 영상은 아니에요. 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있고 또 타이어 제조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타이어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 앞으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동차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넣으라고 하면 타이어도 들어가겠지. 대형 사고 나는 거 보면 대부분 타이어 부분들이 많거든. 카피용,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타이어 고무가 다 다르잖아. 밖에 쪽 고무가 더 좋은 거냐 그 안쪽 고무가 더 좋은 거냐? 토르가 보기엔 어때? 너는 밖에 고무가 더 좋아야 되지 않아? 접지력이라든지. 밖에 쪽이 더 두껍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안쪽은 너무 못생겨서 거칠해. 가장 비싼 고무는 이너라이너라고 해서 안쪽 고무가 가장 비싸. 왜냐면 공기 차폐율이 99.7%야. 야, 99.7%? 안 쓴다는 얘기지. 안쪽 고무가 원가에서 가장 비싸. 뭐 외부 재질이 더 비쌀 수도 있겠지. 뭐 실리카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지만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깥쪽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이 안쪽에서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것을 최고 우선으로 삼고 있지. 제조할 때는 항상. 이 안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테르 벨트, 이 섬유 조직들이 대한민국이 1등인 거 알아? 네? 회사 이름은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전 세계 마켓시어의 4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우리나라 대단한 거야. 어. 타이어도 잘 만들어, 자동차도 잘 만들어, 엔진도 잘 만들어, 미션도 잘 만들어, 전기 배터리도 잘 만들어. 이쑤시개. 이쑤시개 잘 만들어. 그렇지, 약간 타이어 사이드원에 바뀌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새 친구들의 타이어 펑크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토루, 카멘, 카비용, 카카카 새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시고 가제트와 쇼미더머니 그리고 로버트와 함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돌아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희에게 기술력은 좋아요.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